안녕하세요. ABA 플러스 대표 오지은입니다. 오늘은 ABA에 대한 강의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그 해외 취업을 도전하고 싶으신 그런 치료사가 있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ABA로 해외 취업하기인데요. 저는 이제 두 차례 해외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반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 이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은 좀 아닌데, 그래도 해외 취업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ABA 자격증이 국제 자격증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 국내 버전도 있는데 국제 버전도 따시려는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어 그거를 진짜 활용을 해서 해외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인처를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 뭐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하길 해서 가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닌데, 협회에서 저희가 자격증을 발급받고 나면은 협회에서 "이메일을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동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협회에서 직접 이메일을 보낸 건 아니고 협회에서 저희의 그런 연락처들을 기관들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직접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메일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BAI라는 그 인터내셔널 ABA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구인 구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메일로 받은 건데요. ABAI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포지션들과 함께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도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간 경우도 이제 두 번째 경우 인도네시아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여기 대부분이 미국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이 아닌 곳이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페이스북으로 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제가 바레인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보니까 특히나 중동 쪽은 이렇게 큰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그룹이기는 한데요. 내용을 살짝만 보여 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내용들 중에서 구인구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구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잡 디스크립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요구를 한다 하는 요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어플라이를 하는 것에는 일단은 이메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메일로 진행을 했을 때 일단 보내셔야 될 부분은 레주메를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CV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 써 놓은 상태로 준비를 해서 각 곳곳마다 만약에 쪼끔 그 CV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다르다, 아니면은 그 내가 어플라이하는 잡 디스크립션이 쪼끔 다르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쪼끔씩만 해 주어서 보내는 형식으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보통은 답변이 금방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이때 2차 혹은 3차 정도의 인터뷰를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먼 리소스에 있는 분들, 인사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인터뷰를 보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2차 면접을 보자." 이런 연락이 와요. 그러면 2차 면접은 보통 이제 클리니컬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AB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경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 차를 거치고 3 차는 가끔 이제 제일 높은 뭐 CEO를 만나기도 하고, 혹은 뭐 디렉터를 만나기도 하고 하는 등의 그런 절차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차, 2 차, 3 차까지 통과를 하면서 연봉 협상도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뭐 추가로 다시 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저는 없고요. 3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로서로 연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다음에는 이제 계약서가 날아오게 되고, 계약서와 뭐 필요한 그런 티켓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출국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출국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치료사로서 아마 활발히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치료를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국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몇 달의 노티스는 몇 달간 이렇게 정리할 시간은 필요하다. 최대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사로서의 직업 윤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직이 됐다고, 다른 곳으로 취업이 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미 기존에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 새롭게 취업하는 곳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만큼의 시간은 주는 편입니다. 뭐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미 국가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셔 그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더 정보를 보기도 하고, 이제 정말 됐다 하면은 더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생활 물가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내가 한국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정보, 그 사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좀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하 이게 은근히 나라를 이동해서 몇 년 동안, 짧게는 1 년, 길게는 뭐 2년 반, 뭐 몇 년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생길 테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냥 기존에 냅뒀던 많은 것들을 일단 정지시키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업무 처리를 좀 다 해 두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 정지 같은 것도 미리 좀 해 두시고요. 만약에 그 해외에서도 뱅킹을 이용하고 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뭐 국가 보험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어 뭐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그게 정지가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고 나가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 취업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만약에 이 영상에 쪼끔 관심이 생기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이후에도 뭐 CV를 쓰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뷰를 준비하는 방법, 뭐 연봉 협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업무 방식과 한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